우리의 대박 종목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서부님 1부 때 좀 대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진짜 대바닥이 왔어요. 이랬을 때 사야 되는 종목 어떤 건가요? 여러분 바닥 잡히면 사세요. 이제 만약에 네.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조금 하락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완벽한 바닥은 아니야. 근데 마치 여기처럼 이런 구간 혹은 과거 사례에서 약간 요런 식의 요런 바닥 있죠. 네. 요런 바닥. 지금은 요만큼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네. 지금 이런 반등일 수 있어요. 아. 여기 좀 표시를 나름대로 좀 해보자면 지금 제가 보기는 겁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요런 반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뭐 여기가 깨지면서는 어디든 바닥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요런데도 바닥인 것처럼 올라가다가 그죠? 요런 날 네. 그죠? 속기 딱 좋아요. 그래 놓고는 다시 더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닥이 바닥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바닥. 만약에 이게 나오면 뭘 살래? 그죠? 다 사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죠. 사실. 사실은 최근에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닌 네. 낙폭 과대라면 뭐든지 사도 됩니다. 네. 실제로 이때요. 실제로 이때 제가 뭘 많이 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샀었어요. 진짜요? SK를 사실 것 같았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이었고 얘는 이제 2023년 10월 31일 네. 저점이잖아요.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마켓 파워인가요? 네. 아무튼 거기에서 그거 나왔거든요. 왜 안 바뀌어? 바뀌었네. 지금 요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여기 띵동 자리에서 띵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으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LG 엔솔을 사고 있었죠. 네. 사고 있어서 하루 물려 있었죠. 물려 있었고 이날도 샀어요. 어머, 오히려 네, 더 담았다. 이날도 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샀어요. 신용으로 샀어요. 그랬는데 절대 고맙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양아치 짓을 했죠. 공매도 금지. 주말에 갑자기. 그러면서 저는 대박을 먹었습니다만 고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더 망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못 가잖아요. 거기서 끝이야 그냥. 네. 2차 전지가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랬었고요. 또 엄청 많이 밀렸죠. 자, 지금은 어떤 놈이든 낙폭 과대라면 사도 되긴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LG 엔솔처럼 하루 이렇게 이틀 정도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종목이면 썩 좋지 않죠. 그리고 작년 같으면 전 대바닥이라고 생각해서 8월 5일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그죠? 8월 5일 저점이다 했고 이때 SK 하이닉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6만 원 정도, 16만 원 이하 막 이러면 계속 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예. 비상계엄만 아니었으면 인생에 꽃이 폈을 텐데 비상계엄이 마지막 그 물량을 네. 정말 한껏 실었던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내 단가가 16만 3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비상계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일단 저는 우선순위로는 만약에 그로 인해서 다시 이 하이닉스도 다시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하이닉스는 일단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할 때는 일단 하이닉스. 요번에도 어쨌든 하이닉스가 또 저는 하이닉스만 사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선주도 같이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네. 어쨌든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거가 가장 1순위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 그죠? 이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저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차라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대바닥은 나와 봐야 나오는 거고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로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요
대선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결국에 4월 4일 날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완전히 정책주로 완전히 바뀌고 있네 라고 느껴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코나이나 아니면 의사하이텍이나 AI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폐 이런 쪽들을 그땐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면서 그것들을 4월 8일 날 코나이 수익 실현하고 9일 날 위세하이텍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제가 저 장중에 계속 한 번씩 제가 계좌 수익 난 것들 날짜별로 이렇게 쭉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익들입니다. 그것들 파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AI 관련주들도 바뀌고 있어요. 네. 금요일 날 저는 온코크로스가 상한가 수익이 또 났습니다. 아유, 지금 가지고 있는 근데- 종목마다 상한가예요. 근데 온코크로스는 네. 우리 유차희 본부장이 네. 또 여기서 우리 또 얘기할 때 한참 또 맞아. 설명을 하고 그래갖고 주워먹은 종목이면서 온코크로스를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자리에 보고 수급이라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했더니 이거는 계속 갖고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좀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온코가 2월 달부터 여기 앞에서 수익 먹고 또 내려오면 사고 또 수익 또 내려오면 사면 수익 이렇게 있다가 그저께는 조금 아리까리했어요 사실. 근데 어제 목요일 날 이거는 여러분 바닥 잡히면 사세요. 시장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사야 됩니다. 와. 반등 날 때 사야 된다. 이거는 얘는 다시 합격점이 됐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한두 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코크로스가 됐고 어쨌든 저는 갖고 있었으니까 제가 네. 상한가가 이제 가는 모습들까지 제가 금요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들 이제 같이들 보셨죠. 와. 근데 아직 많이 안 팔았습니다. 그래요. 또 어쨌든 상한가로 끝났잖아요. 네. 잘했죠. 네. 안 팔기 잘했지. 어. 지금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상한가로 끝난 종목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약간 상한가로 끝나면 한 번 더 이렇게 시세를 주기도 그냥-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탕탕탕탕 갈 수도 있지만 네. 상한가 종목이 다음 날 네. 갭상승을 하든지 어떻게든 시작하겠죠. 근데 웬만하니 센 종목은 더 올라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시초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시초가에서 계속 올라갈 때는 안 팔아요. 그리고 되려 시초가가 됐다가 살짝 올라가다 시초가 깨버리면 그때 팔아요. 그때부터. 약간 꼬리가 보이면 그냥 파스. 아니 시초가라고 하는 것을 네. 깬다고 하는 것이 네. 힘이 약한 거죠. 진짜 셀 것 같으면 또 상한가 갈 것 같으면 시초가 안 깨고 그냥 바로 쓱 가버려. 그럴 왜? 텐데. 안 그러면 개미가 달라붙으니까. 아. 개미가 달라붙으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거워질수록 연속적인 시세를 내기가 어렵죠. 갈수록 개미를 털어내야지 더 가볍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나름 이제 원칙을 갖고 있다면 일단은 시초가가 깨지면 네. 상한가 다음 날에 네. 시초가 깨지면 일단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 만약에 갭이 발생됐어. 근데 그 갭을 메꾸지 않고 다시 재차 터닝에 대한 시도를 한다면 재매수. 어호. 근데 이제 그 갭을 자체를 다 메꿔버렸다. 이건 좀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웬만하면 한번 반등을 보여줘요. 네. 이렇게 기법을 다 설명. 그러니까 이게 근데- 상한가의 기법이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갭을 다 메꿀 때는 그 갭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그때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판단합니다. 이제 이거를 다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일단 던졌다가 그 상한가 봉 요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다시 살 건지. 이거를 세 토막 내고 혹은 두 토막 내고 그래요. 두 토막 내면 상당히 강력한 지지 자리. 그리고 이게 센 종목 같으면 이 세 토막 나눴을 때 3분의 1 지점을 훼손시키지 않고 다시 터닝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상한가 가고 지금 이놈이 이렇게 세일 것 같으면 3분의 1 지점 정도 왔다가 다시 터닝 나와.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들 네.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매매를 그치 상한가를 드셔야지 그러니까요. 되겠지만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일단 상한가를 지금 찍었고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월요일 타이밍을 좀 알려드린 거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관련된 온코크로스였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의료용 AI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보면은 최근에 네. 솔트룩스,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하고 네. 솔트룩스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하고 뭐 이 그 이재명이 의장으로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AI 강대국 만들기 뭐 이런 모임을 네.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 회사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정책주가 돼버렸어요. AI가. 어쨌든 지금 다행이다 싶은 것은 네. 정치인들이 그 정말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력 욕심만 내서 정말 나라를 말아먹는 얼마 전에 탄핵된 그런 놈이 있는가 반면에 그 좀 정치인들이 미래를 좀 내다보고 미래에 이런 게 필요하겠어. 미래는 이렇게 저출산이 될 거다.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야 하니까 자, 전투기를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 그때 당시에 완전 옛날 대통령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해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부디 그거를 좀 미래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이 되고 뭐가 되고 미래 먹거리가 어떤 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상당히 이거는 좀 좋았다 싶은 게 K컬처 살리기 지원해주겠다. 뭐 했다. 그 다음에 AI 산업도요. 네. AI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일개 그 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데이터 센터를 함부로 막 만들고 막 이게 쉽나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온 것이 뭐 광주 지역이나 뭐 그 해갖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뭐 막 이렇게 더 하겠다는 식으로 이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뭐 또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들까지 쭉 이어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핵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저는 특별히 더 그쪽을 원래 신경 쓰고 있던 사람이죠. 제가 항상 비중이 로봇, AI 뭐 이런 쪽들은 비중이 항상 높은 편인데 이번에 그래서 금요일 날 되게 좋았던 건 AI도 잘 가, 로봇도 잘 올라와. 로봇도 잘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계좌가 정말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들. 이제 물려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저도 뭐 다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눈여겨 봐야겠다. 야, 때마침 잘 됐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만한 남았다. 네, 역사적인 부자들은 네. 산업혁명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초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AI 기업 대표가 될 수는 없어도 주주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부 정책주가 된다면 이건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 많이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탄소 포집 이제 환경 관련주가 됐잖아요. 어떻게 탄소 포집이 이거는 솔직히 매매가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해보지만 어려워요. 다만 지난 12월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그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관련주가 한번 튀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조금씩 좀 접근한답시고 조금 사놨던 게 다른 대선주가 이제 막 튀어나가면서 제가 그것도 집중하느라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갖고는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한 달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에코 바이오가. 근데 그게 이제 어제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 목요일 기준의 수익으로 넘어오고 이제 그게 에코바이오요? 네, 금요일 날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전문가 영역이네요. 약간 매매가 좀 어려워요. 매매가 연속적인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과거 흐름들이나 이런 게 어쨌든 저도 나름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운 좋게 이거는 이제 여당 야당 양쪽 다 공동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지금 그러면 저출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탄소 포집 요거가 지금 공통이다 이렇게. 근데 연속적인 흐름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이슈 만들고 올라갔을 때 그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던져버렸어요. 나름 수익 실현 한 거긴 하지만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요것들도 최근 테마이고 그 다음에 웹툰 뭐 K 컬처 이렇게 해갖고 대장은 Y랩일 것 같아요.
콘텐츠. 네. 네. Y랩이 일단 상한가에 좀 빨리 들어갔고 지금 이게 그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간 놈들은 다 대장주 후보가 됩니다.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정도들이 다 이제 세상에. 상한가에 가는데 네. 그래도 이제 네이버 뭐 네. 이런 쪽들과 이제 해서 연관성이 가장 좀 큰 Y랩이 네. 아마도 그냥 형태적인 회사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Y랩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럼 상한가가 지금 들어갔으니 약간 좀 내려왔을 때 잡는 거를 추천하시는 거죠? 그죠? 애진간에서는 네. 이제 얘네들도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체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동안은 이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라간 적도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웹툰을 원체 많이 좋아해서 사실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 번 좀 매매를 해보고 네. 했었었는데 매매 쉽지 않습니다. 잘 갈 때는 진짜 미친 듯이 가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었는데 네. 한 번씩 이렇게 여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고생해가지고 이때 잘 빠져나오고 나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만큼 빠지기도 했고 하는데 대손주의 어떤 흐름이 돼버리면 네. 이게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로 시세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선주로서 본격적으로 엮이면 잘 먹으면 20배도 나옵니다. 20배. 20배가 나오는데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그 MB 때 이화공영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저출산주들 그때 당시에 이름으로 뭐 보령 메디앙스랄지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세 줍니다. 근데 얘 1,000원 정도 시작해 갖고요 갔어요. 예, 1,000원 정도 시작해서 19,200원까지 갔어요. 거의 20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참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놈 팔아갖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세력이. 그 돈 갖고 이제 바닥에 있는 놈 하지 또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래서 그런 놈들이 다시 치고 올라고 그게 이 놈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다음 놈 이렇게 하는 거야. 형지도 그러니까 1,000원도 안 하던 놈을 갑자기 저렇게 띄어 올려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갑자기 대선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에코바이오 갑자기 네 그리고 갑자기 Y랩 지금 그죠? 근데 또 시세가 터지면 또 완전히 이렇게 뭐 20배까지 약간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가장 끝까지 미는 정책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MB 때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테마가 끝나 보통은 그죠? 네. 당연히 대선주니까 네.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럼 끝나는데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막 MB 막 자전거를 끌고 나와갖고 타고 댕기고 막 참모진들하고 자전거 타고 댕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사람이 4대강 사업을 기어이 하고 싶은데 4대강 한다고만 하면 뭔가 명분이 부족해. 네. 그러면 4대강 사업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뭐 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려면 그 4대강 정비하면서 체육시설도 지어놓고 자전거 도로 깔아놓고 야 우리 선진국 독일에 갔더니 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프랑스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건강과 환경과 뭐 이런 것들 취미 활동 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자전거 산업을 세계 3위로 올려놓겠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자전거를 왜? 굳이 자전거 산업을 왜 세계 3위까지 올려놔야 되지?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삼천리.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삼천리 자전거가 미친 듯이 올랐고 저도 미친 듯이 그래서 수익이 났었어요. 보여주세요. 삼천리 자전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하지를 자꾸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뭐 그때 뭐 엄청나게 뭐 그 사람이 어쩌고는 그런 거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주들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연구소에. 그래갖고 막 그러냐 뭐 어쩌냐 뭐 하잖아요. 이제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이면 그 산업은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누가 됐다 하면
그런 행보를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빨리 얘기한 것들이 후보가 될 텐데 과연 마치 옛날에 뭐 MB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뭐 등등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행보가 어떤 산업에서 나올까? 결국에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거나 혹은 네. 자기 욕심이거나 자전거 도로는 그럴 좀.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됩니다. 네.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이제 무슨 정책 얘기하는지 네. 어떤 팀을 꾸리는지 네. 이런 것들에서 유출을 해내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실시간 수급이에요. 아, 수급 제일 센 거 무조건 대장. 어. 무조건 대장이었던 놈을 해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들어가면 돼. 만약에 들어갔는데 물려도 단타라도 치고 나올 거면 지금 예를 들어서 AI 같으면 최근에는 크라우드웍스가 대장이었어요. 점상 날라가잖아요. 점상 막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거랑 또 똑같은 거예요. 20배 올라간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 놈들 팔아고 그 돈 갖고 바닥에서 또 싸구려 종목들 출발 안 한 거 시가총액 1,000억 원 안 하는 거 이런 걸로 끌어올려 놓는 거죠. 명분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선주들은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일 셌고 제일 대장이었던 놈이 오늘 하다못해 쭉 밀리니까 단타라도 줘요. 분봉으로 보면 단타 오늘 쫙 밀리니까 단타라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조건 대선주는 대장 가니까 2등주 잡아야지 안 돼. 네. 대장 가니까 대장 잡아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온다거나 네. 어쨌든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늦게 빠지는 게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놈은 대장 안 빠지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나는 먼저 죽어 내 건. 대장주가 아니면 그럼 대장주가 마지막에 빠지니까. 네. 그래서 그 점만 네. 좀 기억하시고 네. 다음 주는 아마도 저는 네. 정책주 중심의 중심의 수익을 또 좀 많이 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또 수익을 많이 보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런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고수의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대장주를 잡으면 그래도 단타 속으로는 수익을 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많은 종목들 정책들 알려주셨는데 이런 거 대장주 하나씩만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까요? 그렇긴 하죠. 어. 그렇긴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짜로 이게 많이 가면 20배 아니면 10배도 가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지지율 1위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뀌더라도 바뀌면 바뀐 사람의 지지율 1위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성향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인 사람은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막 뭐 코로나 때 신천지 교주 잡으러 간다고 막 자기가 막 댕긴다거나 경기도의 계곡에 있는 불법 시설물이라고 막 다 쓸어버린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퍼포먼스가 됐든 아니면 정치적인 행동이었든 뭐든 간에 어쨌든 실천을 해버리잖아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현장에 가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어떤 정책주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 관련 정책주들이 훨씬 더 큰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좀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보고 싶다면 좀 약간 1등의 그런 대장주들을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치 테마주 정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혹시 뭐 이거 말고도 하나만 또 사부님의 그런 좀 최선 호주가 있다면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일까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인데 시장이 안 좋아 빠져 그러면 대선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대선주는 정책주고요. 정책주도 10배 이상 올라간 건 빼고 네. 이제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면 더 좋겠고 만약에 대바닥이 찍혔으면 저는 일단 하이닉스부터 먼저 사고 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댓글도 날려주시고요. 저희 뭐 8시 반에 항상 또 사부님이 또 일일 대응 항상 해주시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은 구독도 해주세요. 8시 20분에 시작했습니다. 일찍 대체거래소가 8시부터 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봐야 되고 연습도 좀 할 겸 해서 조금씩
방송 시작, 그 시황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늘은 8시 20분. 그 전에는 8시 30분으로 그 전보다 약간 좀 땡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에이프로 홈페이지에서 업사부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항상 또 아침마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면 제가 방송 키면 알람 가니까. 맞아요. 알림 그럼 설정 됐죠. 또 필수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투하세요.